또 최근에 여론조사 또 이와 관련해서 단일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설을 전후해서 설 무렵의 조사를 보면은 아주 거의 초박빙으로 접근이 됐다가 설 이후에 또 한동안 벌어졌죠.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또 아주 박빙으로 초박빙이죠.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세이고 그런 추세지만 선거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있다. 그런 점은 뭐 충분히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는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접어들면서 또 단일화의 필요성도 더 높아져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를 소개를 하면은 갤럽이 22일에서 24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는 윤석열 37, 이재명 38, 안철수 12로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바로 이전 조사에서는 플러스 7이었어요. 7% 이재명보다 앞섰는데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20일에서 23일까지 4일간 조사한 것 보면은 윤석열 41.9, 이재명 40.5, 안철수 6.8. 여기서는 1.4%를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25일자 이렇게 보도한 것 보면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윤석열 40.2 그리고 이재명 39.4 0.8%네요. 0.8%. 거의 뭐 그리고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22일에서 23일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 41.9, 이재명 39.6, 안철수 7.8. 여기서는 2.3%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조사한 4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3개는 아주 박빙한 그런 박빙 우위. 우세. 박빙 우세. 또 하나는 갤럽은 열세. 박빙 열세.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 격차를 벌이다가 다시 좁혀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초래됐을까요?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요. 고 교수님 말씀대로 여론조사라는 거는 약간의 어떤 이슈 이게 가지고 출렁거리는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뭐 아주 큰 차이로 벌어져 있었으면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조그만 변화는 있지만 큰 대세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뭐 당시에 사실 설 이후에 9%까지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9%라 해도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위에 있다는 거는 맞는데 그게 뭐 완전히 확고하게 어느 쪽 우세나 어느 쪽 열세로 기울어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었는데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실패.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특히 이 보수 중도 보수 및 중도가 실망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 구태 정치의 또 새로운 면을 막 보여준 게 또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있죠. 안 해도 될 말을 막 쏟아냈거든요. 쏟아내고 있는지. 정치권의 가장 물밑에서 오고 간 대화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뭐 폭로하고 적나라하게 해버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도 걸었다가 요새는 많이 좀 철회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있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치다. 왜냐하면 정치에 발을 담근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걸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런 구태 정치를 보이는 건 없어요. 없는데 윤석열 후보를 도와준다는 이준석 대표가 이 젊은 대표가 구태 정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 안철수 후보 역시 저는 이때까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참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과학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아왔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있죠.
아니에요, 보니까. 역시 여기도 이제 구태 정치에 물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안철수와 윤석열, 우리 좀 신선하게 봤는데 역시 구태 정치의 면모를 보여주더라.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 이렇게 차이 날 때 좀 오만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내뱉는 말이라든가. 단일화 안 해도 우리가 네, 이길 이겨. 텐데 뭐 그렇게 그냥 아쉽게 가서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만함의 대표라니까요. 예. 지금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함이거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 차이 나면은 그래도 오만함을 싫어하는데 겨우 9%, 7%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될 거야. 우리 단일화 필요 없어. 단일화 필요 없다는 거 있죠. 그게 실망한 게 아니고 오만하다는 거죠. 단일화 안 해도 될 건데 뭐 안철수 뭐 그 여론조사로 그 후보 단일화하자 이런 거 우리 필요 없다. 사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거 그거 안철수 쪽에 어떤 잘못된 제안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올바른 정치라고 진짜 단일화를 요구한다면 있죠. 그걸 그대로 한마디로 표명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쪽의 진정성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안, 그 언급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공격하고 치부를 드러내고 이러면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감을 줘버렸어요. 윤석열 후보가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저도 실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 아까 그 갤럽 같은 경우 오히려 몇 프로입니까? 1% 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약이다. 지금이라도. 그렇죠. 네, 뭐 오만함을 지금 갖다가 이게 오만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이 경종을 울린 걸로 봐야 돼요. 오만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그 기득권 탐욕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버렸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와 손을 잡아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만이 윤석열이 집권을 해도 안정적으로 그렇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 먹을 것을 나눠주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독식하자. 예.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집권하면은 정말 정계 개편을 해갖고 국민의힘이라는 저런 낡은 집단이 다시 집권 세력으로 있어가지고는 윤석열 정권도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생각이거든요. 어제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요.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한번 더 져야 된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만 워낙 화가 나신 분이더라고요. 단일화 그럴 수 실패하니까. 있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우리 그 고 교수님 잘 아시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 아니 그 진보는 딱 한 명으로 단일화 해가 나오는데 보수는 5명, 6명 나가 전부 자기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 그 지금 조교육감이지만은 아주 적은 득표로 2점 몇 프로로 1점 몇 프로씩 얻는 보수를 다 누르고 교육감이 돼요. 진짜 한 표만 더 많아도 되니까 그런 걸 갖다가 보수 쪽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도 진짜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인데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번에 또 제한다고 그러실 정도예요. 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이전도 비슷합니다만은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 보면은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5%에서 뭐 8, 9%까지 앞서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윤석열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들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렬이 되면서 단일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중앙일보 조사만 하더라도 72.3%가 어려워질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20.4%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이 후보 적합도라든가 단일화 조사에서 안철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은 한 70 내지 80%가 안철수고 그리고 윤석열 쪽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사하면은 안철수가 높죠. 자기에다가 자기 지지에다가 또 민주당 이재명 지지까지 다 합쳐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벌써 지지율 격차가 한 4배, 5배 나는데 그러니까요. 동일한 조건으로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이미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론조사는 안 되죠. 예,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단일 안 할 수는 국민들의 없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단일화 가능성이 정말 사라져버린 것이냐. 단일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양식 있는. 뭐 이번에 전직 국회의장들도 전부 다 다 성명을 똑같은 냈더라고요. 생각이죠. 뭐 여 변호사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단일화 외에는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할 수가 그럼요. 없다. 설사 사자 대결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대로 아주 박빙이에요. 더군다나 저쪽에서는 이재명, 샤이 이재명이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돈 뿌려요. 지금 저 중소상공인들한테 300만 원씩 다 주고. 주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관권 선거가 지금 뒤에도 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더 노골화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예. 청년 그 무슨 예금 뭐 이자 10% 준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2030이 윤석열 지지하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뺏어 오면은 이재명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3 내지 5%는 지금 이재명은 숨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박빙 1, 2%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지는 겁니다. 100%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히 이번 조사를 보면은 지난 1차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에서는 제가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 측이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경제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딱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중앙일보에서도 TV토인 자른 사람은 이재명이 31%, 안철수 22%, 심상정 16.6%, 윤석열 15점, 꼴등입니다. 꼴등. 그러니까요. 저번 1차 때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그리고 이 코리아 리서치 MBC에서 조사한 것도 이재명 26.7, 안철수 17.9, 윤석열 16.4, 3등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TV 토론이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시청률이 34%라는 건 우리 국민 3분의 1이 봤다는 얘기예요. 거지. 예. 어디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몇십 명, 몇백 명 그 당원 모아놓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TV 토론이 중요한데 거기서 물론 이제 마음을 바꿨다는 비율은 10%도 안 되지만 2, 3%가 지금 중요한 상황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과거 언론사 주최 2번 토론에서는 크게 밀린 바가 없었는데 1차 TV 토론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 반박을 못 할까? 뭔가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불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감도 얘기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가버렸죠. 인터뷰도 안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이재명을 탓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을 탓해야죠. 토론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축통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한마디 못 하고 있던 그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식이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죠. 예. 정말 남은 TV 토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뭐 능력을 기려야 할 사안이고 뭐 또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은 단일화 그 지금 민주당 지금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남은 기간 단일을 하든 TV 토론을 잘하든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이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이런 사람들도 돕기로 했으면 도와야지. 수원 유세 때도 돕는다고 하고 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정이 안 맞아. 이준석이가 뭐 지금 뭐 이준석이는
그때 뭐 권영세를 통해서 좀 경고를 네. 했잖아요. 하도 말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요. 그거 이제 또 삐쳐가지고 안 가버렸다. 이런 사람들이래요. 이런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지지하는 층도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에이 저런 사람들 찍어갖고 뭐 되겠나. 그러니까요. 예. 실망이죠. 느슨해지면. 아니 유승민 홍준표가 그렇게 유세장에 수원 유세장에 거기는 바로 이재명의 본거지죠. 본거지 아닙니까? 예. 간다고 했으면 그보다 더 화급한 일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도 안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보타지죠. 뭐.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맥이 빠지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단일화가 초입기에 들어갔고 이제 뭐 이번 주말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7일 전에는 그 해내야죠. 28일에 투표용지 인쇄 투표용지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뭐 그 이후에도 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가급적이면 효과로 볼 때는 예. 27일까지 해야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27일부터는 열정열차 타고 TK 오고 28일까지 1박 2일 강원은 그렇게 도는 일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26일 토요일 날 여기뿐이 지금 없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지금 그 뭐 무슨 열차 타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운이 살아나 버려요. 다. 예, 이번에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TV 토론 잘못하고 이런 거 있다 하지만 단일화만 되면 다 그게 묻혀버립니다. 그럼 기운이 생기지 예, 않습니까? 예. 진짜 아, 야, 해볼 이겼다. 만하다. 이겼다. 그게 축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축제가 되는 단일화 축제가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승부수를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뭐 여기서 목이 터지라고 찾아가든 뭘 하든 뭐 그러니까요. 찾아가는 것은 쇼 같으니까 지금 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데 대해서 뭐 스스로 철회는 했습니다만은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유부단하다는 느낌까지 주니까 그게 더 문제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뭐 신중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정치에 들어왔으면은 어떤 결단의 순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네요. 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이준석 또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거 보면은 끝까지 몰고 그러니까요. 가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었는데 과연 안철수에 대해서도 제가 알만한 분들 그렇게 왜 그런 거 윤석열 후보한테 이야기하는 말을 하면은 나한테 막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더 뭐라고 하겠느냐. 사실 이건 후보가 결단을 내릴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후보가 내려야 됩니다. 예,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지금 단일화는 초입기에 몰렸고 후보의 결단만 남은 상황 아닙니까? 결단 내려야 됩니다.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격하는 쪽은 수비하는 쪽에 3배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배가 아니라 지금 뭐 아까도 여론조사 이야기했지만 동등한 힘으로는 이긴다는 게 있죠. 예. 이길 수 있지만 이긴다는 게 아주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합니다. 예. 어렵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일화 그 승부를 주사위를 이제 던져야죠. 그렇게 해주기를 예. 정말 이제 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건 국민을 위한 거지. 네. 윤석열 후보가 뭐 뭐 본인이 아주 구국의 영웅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그 자기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게 거 참-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연락이 오면 기다리고 만날 있는데. 의사가 있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네.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서로 벼랑 끝 그런 전략을 쓰면서 이 단일화의 어떤 효과랄까 네. 이게 막판에 팍 이뤄냄으로 인해서 그런 시너지를 극적인 효과를 극적인 누리는지 효과를 모르겠는데 노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래도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희망적인 예. 기대를 아니 하고는 근데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일화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예, 저도 뭐 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란 게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정치할 필요 없죠 뭐. 예. 예, 저도 뭐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고 예.
뭐 여러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3월 9일의 결과는 자명하다. 저는 그걸 아까 말씀드렸나 안 드렸는데 이게 이 투표는 있죠. 네. 그 정권 교체냐, 그대로 유지냐, 그게 제일 나중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15 내지 20%를 계속 네. 유지를 하고 있기 그러면은 때문에 지금 그러한 시대 흐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그걸 민심을 바꾸냐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소 실망했던 분들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게 뭐 투표도 아닌데요. 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난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수나 중도층한테. 앞으로도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한테 전화도 몰라 이러죠. 여론조사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실망감이 표출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권 교체 여망이 가장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